네, 안녕하세요. 미뉴입니다. 오늘 일단 제가 갑자기 이제 또 비디오를 켜게 되었는데, 우선 제가 오늘 낮에 컨설팅이 하나가 있었어요. 영어 관련해서 이제 컨설팅이 있었는데, 윈피키드를 원래 작년에 11월까지 진행을 했다가, 잠시 저도 좀 쉼의 시간을 갖고 나서 이제 다시 올해 3월부터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서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영어 초보자 분들 입장에서 이제 또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다시 좀 제가 상기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영어에서 성인들이 영어 공부를 하기에 통함기라는 건 정말 좋은 재료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사실은 정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라이팅 숙제를 이제 내드리고 그걸 이제 첨삭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정말 통함기가 이렇게나 편한 건데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오늘 비디오를 켜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비디오를 켜는 작업들이 저한테는 하나의 저의 과정들을 일기처럼 남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좀 상기시켜서 저 스스로도 각인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목적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오늘 또 왜 암기가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딕테이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윈피키드 뉴스 이런 거를 먼저 다 분석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일단 들어갔던 그 첨삭 부분이 일단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 첨삭을 받으신 분의 라이팅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문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같은 경우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냥 갖고 있는 인풋을 이용해서 이제 라이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왜 영어를 암기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봐주시면 Every final day of the year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연말쯤에 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보통 every day, every year, every month 이렇게 쓰죠. 근데 만약에 내가 final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on을 이용해서 on the last day of the year 혹은 on the last day of every year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eve로 날을 정해줄 때 그럴 때 on을 쓰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은 연말쯤을 나타내서 뭐 예를 들어 그냥 12월 말 뭐 한 20일에서 31일 정도 그쯤을 했을 때는 at the end of Decemb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만들거나 재창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쭉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I had decided to improve my English skills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 완료를 쓰셨는데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이제 사건이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매년 하는 건 결심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과거나 혹은 현재로 보통 쓰게 돼요. 내가 매년 하는 어떤 결심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과거 완료 쓰지 않고 그냥 현재나 혹은 과거 시제로 그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English skills 다음에 하이픈이 돼 있죠. 이건 이제 하이픈인데 하이픈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단어나 단어를 엮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복합명사를 묶어주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표현해주거나 아니면은 접두사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럴 때 보통 하이픈을 사용해요. Especially speaking skills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내용 자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하이픈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m-나 n-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하이픈을 사용하기엔 양 자체가 조금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ut maybe I guess almost every November or December I disappointed. disappointed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형용사로 이제 품사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뭐 was나 feel이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나 이제 feel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I disappointed 이렇게만 하면 이것 자체는 비문이 되고요. I was disappointed, I felt disappointed 이렇게 돼서 내가 실망한 상태였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거나 혹은 내가 실망감을 느꼈다라고 해서 내면에서의 어떤 주관적 사실로 feel 자체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had not achieved my goal. 이거는 achieve에 대한 이제 철자 오류인데요. 보통 이제 goal 목표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achieved를 쓰고 만약에 목표가 하나면은 그냥 goal인데 여러 개면 goals로 쓰면 됩니다. 소유격은 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ither이라는 부분을 이제 쓰셨는데 neither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neither 자체가 하나의 not 플러스 either이에요. neither 자체는 either로 만약에 바꾸려면 이게 not 플러스 either이 되고
여기 문장에선 I hadn't achieved my goal this year. neithe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neither 대신 either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neither이나 either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고 품사가 또 여러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나왔을 때 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이렇게 쓰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하나 기억하면 편해요. I don't like either, I like neither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외워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다 첨삭을 하면서 느낀 게 어떤 점이었냐면요. 만약에 그러니까 통함기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영어적인 인풋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다 문법적으로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영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쓸 때는 이게 문법적으로 기억해서 영어를 쓰면 너무 힘든 과정을 지금 거쳐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연말쯤에 on, at, in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되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다 알아야 되죠. 복수일 때 skills인지 단수 개념 설명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 skills를 쓸 때는 말하기 능력이 하나인지 아니면 말하기 안에 세부 능력을 말하는지 또 판단을 해야 되죠. disappoint이 품사 형용사인 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이런 식으로 어떤 관용 표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서 내가 분석한 거를 할 때 너무 힘이 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원어민들이 쓴 어떤 교재나 어떤 원어민들이 쓴 정확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다 외웠어요. 외우고 내가 필요한 것들로만 이제 주어를 바꿔서 쓰고 또 연습해보고 쓰고 연습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하는 말들에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말들, 내가 당장 내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내 표현을 통해서 암기를 해보고 소리를 내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정도를 해보고 다음날 또 1분도 해보고 또 주제를 바꿔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보고 그렇게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인풋이 그러니까 아웃풋이 부족해서 막 라이팅을 열심히 한다. 근데 사실은 뭐 오류가 정말 많겠죠. 근데 요새 또 챗GPT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챗GPT한테 교정을 해달라 그래요. 근데 GPT한테 교정을 하면 그 순간은 뿌듯해요. 뭔가가 된 것 같지만. 근데 사실 그 교정된 거를 내가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아니면 하나하나씩 뜯어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교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정하려면 굉장히 아픈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보다 안 좋은 영어가 들어갔을 때에 그거를 계속 아웃풋하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아웃풋하다 보면 내가 쓰는 말들을 계속 쓰는 것처럼 습관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엄선된 원어민의 자료, 스크립트랑 음원 파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철학, 내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 내가 롤모델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주기적으로 듣고 그 말을 앵무새처럼 앵무새처럼 이렇게 계속 따라해서 내가 저 말을 갖다 써야지 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따라하다 보면서 그렇게 영어에 재미를 붙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팅을 첨삭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문법을 해서 그 어느 정도의 틀이라든지 이해를 돕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가 안 되는지를 다 따져가면서 라이팅을 하게 되면 그 실력이 올라가는데 정말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공부를 하실 때는 소리가 나는 음원이라든지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인풋이 찼을 때 라이팅도 해주시고 스피킹도 연습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